왜 진중권 교수는 또 왜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은 빼고라고 말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찍으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보수만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선거, 외연을 확장해서 중도만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인 진보 세력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국민통합정당이 되면 안 되는가. 오늘 드디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수많은 중도보수 세력들과 통합하며 당명까지 바꾸고 당의 컬러까지 바꾸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이 둘로 쪼개진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 보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이름 그대로 미래에는 통합된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래통합당의 통합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본 사람은 바로 김영환 전 장관인데요. 1955년생이고 충청북도 괴산 출신의 그는 연세대 치대를 나온 치과의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위반으로 학교에서 제적되고 20개월간 투옥됐으며 후에는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대학교 입학 후 졸업하기까지는 15년이 걸린 것으로 나옵니다. 노동운동을 한 후 1995년 노동운동 시절부터 노선을 같이 한 김근태 고문과 함께 새정치 국민회의 발기인으로 참석하며 대한민국 정치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민국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되는데요. 이후 2003년 새천년 민주당이 분당되고 열린우리당이 창당됐을 때 추미애 조순영 의원과 함께 새천년 민주당에 남았습니다. 아마 이분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던 인물인 것 같은데요. 추미애 장관처럼 삼보 1배를 안 한 걸 보면 왜 오늘날 미래통합당으로 오게 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두 번째 분당 사태일 때, 즉 안철수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탈당했을 때 그는 국민의당으로 함께 당적을 옮깁니다. 후에 국민의당 제19대 국회의원이 되지만 2018년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에 낙선하게 되는데요. 그 후 있었던 바른정당과의 통합, 또 바른미래당의 여러 내홍을 겪고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관을 할 만큼 그는 분명 진보 좌파 진영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적의 이동이나 이력을 보면 친노 패권주의 그리고 친문 패권주의에 항상 반기를 들었던 인물로 보여지는데요. 그의 행보는 민주당, 국민의당을 거친 이현주 의원과도 꽤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고 미래통합당이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실제로 김영환 전 장관은 최근에 인기 시사 프로그램인 강적들에 매번 출연하곤 했었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한 그는 현재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됐는데요. 최고위원 회의 첫 발언을 하는 동안 그동안의 정치 인생에 대한 회한 또한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미래통합당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발언도 저는 맨 끝에 해주시고 자리도 맨 끝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저만 최저위원입니다. 제가 저를 낮춰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는 지난 5년 전에 야당을 하겠다고 국민의당을 장당해서 그렇게 해서
정당 지지율 26.74%를 얻는 39석짜리 정당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정당이 아까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 4중대가 돼서 나라의 민주주의를 깨고 의회 정치를 부정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원죄를 가진 저는 최고위원으로 자격이 없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진중권 교수는 또 왜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은 빼고라고 말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찍으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있고 문재인 정부는 심판하면서도 찍을 만한 야당이 없고 대안 세력이 없다고 하는 국민의 절절한 요구를 우리가 응답해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분들이 할 수 없는 약간의 문제의식과 외연을 확장하는 일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서민의 정당이 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늘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새로운 세계에도 이런 카테고리에 얽매여 있는가? 우리는 국민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만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선거, 외연을 확장해서 중도만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합리적 진보, 개혁적인 진보 세력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국민통합정당이 되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그런 개혁 세력들의 승차를 거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에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런 정책을 반영하고 그리고 당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 나라 안의 개혁 세력을 모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겠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돼서 우리 정당이 국민에게 겸손한 그런 정당으로 총선 대선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이번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맡게 된 김원성입니다. 요즘 시중에 가장 유행하는 유행어가 아까 김영환 최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만 빼고입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마음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저를 비롯한 3040 그리고 20대 청년들은 정말 이번 정부에 불의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간에 저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은 이 제1야당이 변화를 시작하는 날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의 반격의 서막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감동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분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카모토 료마가 얘기했듯이 명분이 아닌 이익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분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3040 세대들한테 보수가 집권하면 어떤 게 과연 이익이 되는지 그런 데 대한 대안은 사실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진당은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그 전진당에서는 많이 고민을 해왔고 그런 어떤 그 보수적인 가치
보수의 외연을 넓히는데 제가 헌신적으로 일조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